자, 17번. 자, 봅니다. 은행 건전항 설정 이후 들어온 사람은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한 개라도 구비 안 하면 무배당 됩니다. 무배당. 자, 뭐가 필요합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경매드라모, 배당요구. 자,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아이고 들어보 죽겠다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보증보험 있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데 수수료 주고 이제 자기 돈 그다 주면은 나중에 뻥 터졌을 때 나중에 한 달 이내 준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고, 이제 그거도 전세를 2년 했으면은 1년 이내에 가야 되지. 1년 반쯤 잡고 몇 달 안 남았는데 가서 해도록 하면 안 되는가 봐. 보증에서 안 받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만기되기 1년 전에 미리 가서 해야 받아준다. 자, 봅니다. 15에 1187. 전세 뛰는 사람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창구 용호동에 주택이 나왔어요.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것은 주로 창원이 대한민국의 정말 개발 계획 도시죠. 옛날에 호주 캔버라 도시를 본땄다고 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본따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창원처럼 자전거 도로 있고 중앙에 탁 중앙선 있고 뭐 도로 쭉 있다가 자전거 도로 있고 인도 있고 뭐 이래 한 데는 세계 대한민국에서 아마 남부가 있습니다. 창원이 계획 도시로 짜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집에 나오는데 2층에 요게 2층에 이 집의 2층의 임차인은 여기 보시면은 적당히 낙찰되는데요. 2층의 임차인은 여기 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은행의 설정이 먼저 됩니다. 2002년도에 경남에 설정이 돼요. 되죠? 자, 잘 기억하세요. 설정이 됐는데 설정이 2002년도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전입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은 봅니다. 여기는 2010년도에 전입이 1층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1억인데 2층에 들어요. 이정민 씨는 2층에 2년 더 뒤에 들어옵니다. 다 1억씩 줬어요. 그러면은 순수로 볼 때는 은행이 아까 먼저 가져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1층이 맞고, 그 다음에 2층이 가져가야 되는데, 배당에서는 1층이 못 가져가고 여기서 요거를 가져갑니다. 1억을. 왜 그럴까? 둘 다 배당 요구는 했죠? 자, 경매가 배당 요구 종결이 11월 10월달 했어요. 자, 우리 밑에 2층도 9월달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둘 다 했으니까. 근데 틀린 게 딱 하나 있죠? 확정일자가 전입은 또 확정일자가 없고, 전입은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정미 씨는 가져가고 위에 사람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표를 보면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있죠? 1억 가져가죠? 없죠? 자, 1억이 작습니까? 큰 돈이죠? 이게 지금 전세돈이면은, 여러 이게 신혼부부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좌우저한 1억이 큰 돈인데, 전입은 먼저 했어, 일정에서. 먼저 하고 2년 뒤에 들어오면 2층 아지매가 먼저 또 가자. 참 나지나. 자, 이럴 때, 미스터 김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소장님, 죽겠습니다. 나 무배당이래요. 이게 1층인데, 이게 무배당이네, 무배당. 울고 불고 왔어요. 전에 소장님이 그때 중개에서 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박 소장님 했습니다. 이거 맞네, 아저씨. 그때 제가 수수료 받고 다 했는데. 어찌됐습니까? 했더니, 그때 소장님이 전입신고하고 잔금 치렀으니까 오늘 하고 바로 동사무소 전입신고하고 또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고 플러스 경매 들어가면은 배당료를 하락했는데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 가다가 크게 자빠져가지고 탁 자빠져갖고 무릎을 다쳤어요. 아이씨. 뭐 하락했는데 저건 전입은 생각이 나 이사하면서 전입하러 왔어요. 동사무소 왔으니까 했는데 뭐 하락했는데 이 잡혔어. 뭔지 하락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렸어. 경매 터져버렸어. 그걸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박 소장님은 영특해. 경매 배웠거든.
전세계약서를 매달 5개, 6개를 확정일자 600원 주고 지가 받아놨는 거예요. 그걸 왔으니까 울고불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 팍 떠도네. 자, 그러면은, 이 제로인데, 제로를 영미 씨가 못 받고 아저씨가 바꾸려 주면은, 그럼 뭐, 어째줄래요? 이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렇게 됩니까? 이분은. 이거 못 받고 지가 바꾸려 주겠다. 자, 몇 프로 줄래? 그냥 물어보면 돼. 박수다 물어보면. 몇 프로 줄래? 50%. 됐습니다. 50%.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았다 크고, 이제, 그때는 자기 전세계약서 있잖아요. 자, 꺼내서 배당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배당 요구가 지났어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나가지고, 옛날에 어떤 게 있었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었어. 원래 전입이 좀 빠르고 다 좋았는데, 확진 다 찍었는데, 바뀌어가지고 배당 요구할 때, 새 주인한테 받은 건 확진 안 찍었어요. 그걸 갖다 냈더니 무배당 되는 거라. 자, 그래, 내가 이야기를 듣고, 전에 계약서가 있는데 집에 있대. 빨리 가고. 그거 다시 냈어요. 종기일 지나가지고 냈습니다. 그래, 배당이 또 됐어요. 되니까, 유동회사에서 소송 걸었어. 결국 1심에서 파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1억 받아냈어요. 뭐, 달리 볼 거 아니다. 옛날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옛날 계약서 있었고, 지금 확정자 없는 계약서가 있으면 요거를 냈지만은, 너가 냈다 해서 배당 못 해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됩니다. 너가 대출 잡을 때 다 조사했을 거 아니냐. 전세 계약서도 봤을 끼고, 등등. 그래. 자, 요거도 1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하고 이제 주고 배당 요구하고 1억 타고 오면은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이라 합니다. 위임장 2장, 인감일 2통 파워해라. 그 2개 필요하거든. 경매계장도 돌아가고, 또 공탁가도 돌아갑니다. 위임장하고 또, 경매계장은 출금 지시서 그런 거죠.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공탁가 주면, 공탁가는 이제 은행에서 돈 내주라고 이제 줍니다. 용지를. 근데 또, 그 하나만 봐도 되겠는데, 또 법원에, 한 법원에서 또 2개 달라고 해. 그런 것도 시정해야 돼. 그죠? 뭐도 인감을 2개씩이나 또 들어줘야 되고, 위임장 2개 만들어야 되고, 그런 한 법원인데, 자, 은행에서 당좌 개설하면서, 어제 대출 내고 당좌 다 했는데, 또 당좌 개설한다고 또 인간고해를 할 필요 없잖아요. 대출 받을 때 했으면 그거 3개월, 6개월 뭐 쓰잖아요, 그거를. 뭐 같이 쓰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5,000원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가만히 있다가 5,000원 버렸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끝나면은 임차인 잘 모릅니다. 이건 세상에 잘 몰라요. 항시 계약서를 600원 주고 아무나 받거든요. 다 찍잖아요. 자기들 가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가서 찍으면 다 찍어줍니다. 그거 뭐, 안 찍으면 동사무소 찍든지, 안 그러면 법원 등기가 가든지, 공료 사무소 가든지 세 군데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확정일자는. 자, 그렇게 해서 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렇다 치고,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또 뭡니까? 이런 거. 소액보증을 준다, 안 준다? 일단, 자, 다시요. 이 사람 보면은, 요리됐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또 이거 뭐고 밑에 이거 종기 후에 배당 신청했다. 좀 문제가 있죠? 경매 뒤에 전입신고하고 종기 지나서 배당이요. 이는 아예 안 되는 거죠? 한 개는 안 돼도 또 그렇다는데 참 그렇다 이죠? 이 주로 대학생들 그래. 주로 대학생들. 주로. 이게 이제 3천만 원 차이는 그렇습니다. 요리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확정일자.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없어가지고, 팔룡동 본계는 4억 5천 뛴 사람이더라. 4억 5천. 어제 자료는 빠졌는데, 4억 좀 큰 돈이죠. 팔룡동에 더 프라임하우스 대동주택에 지은 게 있습니다. 87세대. 그게 4억 5천 정도 전시 들어갔는데, 은행 뒤에, 바로 뒤에. 은행이 한 5억 되고, 지가 한 4억 5천 되고, 한 10억 하거든. 10억은 못 봐. 뒤에 가면서 뭐 주소가 버리고.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자, 외웁니다. 은행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전, 확, 빼. 세 가지 필수. 이거죠? 전, 확, 빼. 전, 확, 빼. 자, 기억하세요. 은행 뒤에 들어온 사람,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세 가지 필수. 뭐라고요? 전, 확, 빼. 세 가지. 자,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중개는 잘하는 박소장이지만은
박소장 아니다. 김 소장. 중개는 잘하는데 경매를 전혀 모르는 김 땡땡이 소장. 공인중개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자, 우리 146 한번 놉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면요. 쭉 넘어갑니다. 석동입니다. 석동. 석동에 이런 거예요. 18에 1550입니다. 18에 1550이. 자, 석동은 석동. 석동에 진해구에 이 거린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주택이 나와가지고 아주 임차인이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에. 자, 이게 적당하게 9억짜리가 5억 8,500에 64%에 팔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임차인이 많습니다. 쭉 많죠? 쭉 많은데 예상 배당표를 딱 보니까 임차인 배당표를 쭉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은 받아고 여기에 여러 사람이 못 받습니다. 특히 요 사람들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을까 이 사람들? 응? 이 사람들은 4,500, 5,000대 아닌 이 사람들은 10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개소장이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거의 99%. 자, 왜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요.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소유자가 옵니다. 소유자가 전세 놔달라고 와요. 소장님, 요 전세 일괄해서 보통 몇 개거든요. 일괄해서 요 임대는 소장님 알아서 좀 해주소. 이랍니다, 보통. 그럼 소장님이나 정경미 소장님, 소유자가 왔죠. 그럼 소장님 받았어요. 김 소장님. 받아가지고, 얼마나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한 5천만원 정도, 나오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주로 5천, 4,500, 5천, 이런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렸어요. 주로가. 4,500에 3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은 그냥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는 항시 딱 임대인이 소유자가 오서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요거도 따져야 돼. 언제입니까, 지금? 2013년 4월 1일이죠? 자, 그럼 봅시다. 등기부를 따져야 그걸 보고 임대차 보고 봅니다. 2015년 4월 1인 거죠. 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 그러면 얼마, 그 밖에 지역에 얼마입니까, 지금? 자, 쭉 봅니다. 다시. 2015년도가 얼마고? 2012년도네. 12년도죠? 자, 다시 보면 2012년도 9월 28일. 자, 1번 설정. 2012년 9월 28일인데, 임대차 보고를 보니까 2012년, 자, 여기 들어가죠? 요 구간에, 요 설정인데, 요 구간에 그 밖의 지역은 또르륵 보니까 4천만원 이하라야 1,400을 준다는. 그러다가 4,500, 5,000에 딱 나가네. 아시겠어요? 이거 못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중개업소에 중개보수표, 이런 건 잘 붙여놨는데, 그거 말고, 요 표를 딱 붙여놔야 돼요, 요거. 그죠? 요 표를 딱 붙여놔야, 손님이 딱 오면은, 설정을 본 게는 요 들어가네, 여기에는 소액보증 범위가, 그러면은, 손님 4,500 하지 말고, 4,000에 25,000원. 알겠죠? 1,000만 떨어지면 5만원. 월세 5만원, 1,000만원, 5만원. 막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천 이하로 떠나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게도 해야 되고, 또 세입자도 마찬가지. 배당 요구 날짜가 정해지고 쫙 하면은, 이렇게 해서 신고하니까 제로 되거든요. 이게 5천만원이니까. 그러면은 계약서를 4천만원을 바꿔 하시는 건 좋아요. 어차피 하는 거. 나 1,000만원 받았다. 4천만원이다. 알겠죠? 그러면 또 되잖아, 지금. 한번 1,400 갖고 받잖아, 그래. 그래요? 그냥 멍청하게 5천 갖다 내미는 게 법원에서 납주받는 게 전산에서 걸려가지고 다 그냥 무배당하고 다 빠져.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부 보면은, 요게 지금, 일이 받는 사람은
여기서 빠진 이 사람들은 소장을 굉장히 원망할 거라고. 당신이 공무원 조금 해갖고 4천만 원에 월세를 종용했으면 우리가 담은 1,400원 받고 나갈 때 조금 나았는데, 그죠? 이것도 모르는 중개사가 내가 볼 때는 한 80% 됩니다. 공인중개사들. 안 배우니까. 안 배우면 못 배우죠. 예, 뭐 90%.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뭐 알아야 면장에 묻지. 그게 무슨 공인중개사하고 앉아. 전시 나더라고 놔주는 그거 누가 못해. 또,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분명히 또 소송 들어옵니다. 뭐 소송 들어옵니까?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죠? 너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수문 권리에 안 썼잖아. 그냥 전세 3억,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너가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전세가 한 6억쯤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30%, 40% 주라고 손해배상 주라고 딱 판결 놓습니다. 자,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창원에 고통받는 중개사가 몇 명 내가 알고 있습니다. 중개소를 떠났어요. 그 사람들이 집중 공격을 하니까 막 문 닫고 나는 막 이제 앞으로 중개 못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1인당 뭐 3천, 4천씩 하게 1억짜리 뭐 10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냥 한 3, 4 되잖아요. 그거 뭐 문바닥 눈이 벌었는데 우리 중개업을 앉아있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알아야 돼. 특히 공인중개사는 너무 부동산을 핸들링 하잖아. 이게 재산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일반 개인부터 하는데 개인보다 모르고 앉아있어. 그냥 손을 외웠습니다. 주는 것만 딱 받아 먹어요. 아파트 중개 그거만 합니다. 손님들이 다 가 있잖아요. 상가도 가 있고 토지도 가 있고 막 가 있거든요. 물어보면은 저게 뭐 농업진흥부 가 있더라 그러면 아이고 돈 안 됩니다. 그거 팔고요. 우리 상가 사든지 아파트 사든지 바꾸시다. 자꾸 종료해가지고 중개하고 그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요. 또 팔아라 해가지고 나는 파는 쪽이고 니는 사는 쪽이고 우리 공동 중개하자 이라고 또 버리면 되는 거고 또 공장 사겠다 말겠다 뭐 상가 사겠다 토지 사겠다 많잖아 사람들이 많이 가 있거든. 좋은 대단지 아파트 보면 다 가 있어. 뭐 부동 다른 거 뭐 하나씩 가 있다고 한두 개는 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은 지 토지는 100%하거든. 이 토지의 장단점 딱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는 그게 반도 모르니까 말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 중개사가 대화를 못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좀 경공매를 꼭 좀 빼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까 1번 설정 때문에 여기 있죠? 은행 설정이 이제 기매 보입니다. 기매. 석동 그렇고 기매의 대성노물 18에 15280. 이 당하고는 대부분이에요. 이런 게 아마 거의 절반이라. 자, 김해 대성동입니다. 대성동. 김해 대성동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습니다. 대성동에 김해시입니다. 원룸이 나왔고 이제 팔리는데 이게 요런 이제 다가구 저쪽이죠. 그 낙찰 받은 사람은 막 좋은 거지 뭐. 결국 나와야 되니까 사람들은. 자, 임차인이 쭉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갖고 11명에 6억 1천만. 그죠? 11명에 6억 1천만. 설정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김해 대성동에 이렇게 보면요 11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6억 1천 있는데 건조당을 보니까 2014년 4월 달입니다. 감전 새마을구 부산의 새마을구에서 설정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소장한테 갔어요. 소유자가. 자, 전시를 놔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따지 되겠죠. 나 다가구가 지금 10세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12세대가 되는데 나와달라 이렇게 하면은 2014년 4월 16일 딱 외우면서 임대차 보호법을 그때 봅니다. 벽에 걸어놓은 거 2014년 4월 뭐잖아요. 여다 저게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 밖에 지역 해가지고 4,500에 1,500이네. 자, 맞죠? 요구안입니다. 요구안. 여기에 들어가요. 4,500에 1,500. 자, 외웁니다. 4,500에 1,500인데, 요 본견의 구성이, 자, 다시, 결론 보시다, 결론. 전부 다 5,000, 5,500입니다. 그거 안 되지. 4,500에 월세 뭐 5만원, 10만원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아까 1,500 받아가요.
그럼 5,500원 하니까 처음부터 10원도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은행만 좋은 주식이고, 응? 어차피 뭐 은행이 부자거든요. 사실 좀 작게 봐도 돼요. 되는데 이렇게 은행 새만 금고는 땡 잡았죠. 주고는 없으니까.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죠? 뭐 아까 1,400씩 하고 1,500씩 하고 한 10가구 좀 1억 5천 빼가야 되는데 안 빼가니까 좋다고 막 휘파람 가는 거죠. 대답을 딱 받으면 기분 좋죠. 아이고 소액보증금 우리가 그리 준비를 한데도 한 명도 없구나. 이래갖고 이제 휘파람 가는 거죠. 그럼 이 중개를 받은 이 소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중개를 임대를 하다가 그러면 뭐부터 본다고요? 1번 설정 일자. 요거 따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표가 주택가나 어디 가도 이런 표를 붙이는 데는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이런 표를 붙여놨고 영업하는 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모르니까 아예 안 붙여놨고 또 찾아가 잘 없어. 이게 또 어디 가서 뭐 찾아라는 게 법률 보면은 복잡해서 못 봐요. 이런 표가 없어요. 법률에.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보호법, 시행령 뭐 들어가 보도 뭐 최근금 하나 딱 붙여놨지 잘 모르거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랍니다. 창원은 2천만 원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랍니다. 금액 불문. 아니죠?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구간별로. 다 다른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원은 6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주면 요것만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6천 원 들어가면 되구나. 그렇게 아까 5천에 5천 원 들어가면. 틀림지가 내가 볼 때는 틀림 그런 거. 점심 먹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실장하고. 창원은 6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받는다 하던데 하기는. 그거만 딱 하고. 손님이 6천만 원, 5,500 나더라고 뭐, 당하고에, 오케이, 2천만 원 받겠네. 그거, 씨리 뭐, 나 조금 터지면 먼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구간에 앞집에 가갖고, 터져. 이해가죠? 자,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런 공인 중개 소장은 간판을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내려야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엉터리 배당표가 많더라. 우리 구독시이나 지족신에서 엉터리는 그런데 오류 배당표가 많고. 왜냐? 자, 요거야. 그 두 가지가 틀려. 요거하고 토지 건물 설정일자 다를 때, 그때가 틀려. 이 경매 유명 사이트가. 그럼 두 가지는 일단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에 만나겠습니다. 35분. 국내 유명 경매 사이트에 권리 분석할 때 예상 배당표가 대부분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몇 분 보입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아래 두 가지는 오류로 나오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죠? 건전항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같은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배당하는 경우, 이때가 우리가 상대적 소액임차인을 부릅니다. 자, 유명한 경매 사이트 예상 배당표도 다가구 주택 등 2명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배당표에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는 기준일자에 건저당 건자는 물론이고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적용합니다. 판례에서 최근 배당표에 상대적 소액임차인으로 소액보증금을 추가 배당하고 해서 엉터리 오류 예상 배당표가 많이 보인다. 엉터리는 못하죠. 오류된 엉터리 큰거 너무 또 경매 사이트를 무시한 거니까 엉터리 빼고 오류된 예상 배당표가 많이 보인다. 배당표의 상대적 소액임차인 배당 입장입니다. 쭉 이제 근거는 뭐 법원 행정처 발간 체계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토지하고 건물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 그죠? 은행이 토지에 먼저 설정하고 그 후에 신축된 건물에 선순임차인이 먼저 전입하고 늦게 건물 설정하면은 거액 인수가 발생하더라. 건물 설정하면은 인수가 발생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봅니다. 20번 봅니다. 20번. 18-6194. 자, 간단한 거 한번 보죠. 18-6194 봅니다. 자, 우리 창원에 주택인데, 산호동 주택인데, 문제는 흐름하게 보이지만요, 땅이 멋있습니다. 땅이 뭡니까, 이거?
좋은 거죠? 자, 준주거지역은요, 전자지도를 보면은 주로 많이 살아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공단 앞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요런데 준주거니까, 요런 것들이 많이 씁니다. 주상복합이 큰 게 서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또 바닷가 앞이기 때문에, 요거를 예로 건설업체에서 요거를 왕창 사가지고, 대단지 그냥 바다가 잘 보이는 아파트를 질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는 용적률이 좋죠. 이건 빼야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서울 같으면 뭐 논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좋습니다. 용적률이. 자,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자, 진땅의 장어하고 이영자 씨. 이 중국계 한국인입니다. 중국계 한국인이고 3천만 원이고 2,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들어왔죠? 우리 2층에 진땅의 마른 땅이 아니고 진땅의 짱화 먼저 들어왔죠. 2층에 영자씨가 들어옵니다.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따님이 배당을 받고 했어요. 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층이 먼저 들어오고 1층이 너가 들어오고 3층에 2층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은행 설정을 보니까 2002년도니까 소액보증금 얼마 될까 한번 봅니다. 2002년도 설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2002년도니까 임대차 보고를 보니까 2002년도 따집니다. 그럼 여기죠. 그 밖에 지역 해가지고 쭉 보니까 2002년도에 3천만 원이 하면은 1,000원 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3천만 원 이하다. 그럼 두 사람 다 배당 요구를 잘했습니까? 보니까 잘했다. 그죠? 잘했죠? 둘 다가 뭐 아까 1,200 줘야 되겠죠? 1,200. 둘 다 각각 하면 됩니다. 은행보다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동창원 놈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 되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팔린 거에서 요거 가지고 1,200 이거는 맞네. 맞고 그 다음에 동창원 농협에서 이게 사실은 조금 작았어요. 금액이 주인이 좀 많이 갚았어요. 예전에 갚아고 금액이 좀 작습니다. 좌우지간 요거는 맞죠? 1,200 맞죠? 자, 맞는데 우리 진짜 배당표를 한번 봅니다. 진짜 배당표 제가 붙여놨죠. 뒤에 봅니다. 뒤에. 얘를 보기 조금 좀 희미할 건데 한번 봅니다. 요거 보면은 배당표 아까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1,200 진 땅에 중국계 한국인의 1,200 배당 받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또 1,200 받습니다. 요까지는 맞아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동창원 농협에서까지 합니다. 동창원 농협에서 3,300이 없어요. 돈이 남았어. 1,700이. 남았죠. 1,700이. 남았으면 누가 가져가느냐? 1,700을. 자, 요번 게네 뭐 상대적 소유하고 300원을 빼놨어요. 요 죽은 사람의 따님한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원래는 진 땅의 창화가 1,800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원래는 1,200 가져가고 얼마 왔죠? 1,200하고 원래는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니까 이 나머지 은행 가져가고 남은 3,300 가져가고 1,700을 진 땅에 짱어 가져가도 조금 모자랍니다. 1,200에 1,700, 2,900, 3,000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진 땅에 짱어가 지금 얼마인 거죠? 3,000, 3,000. 그럼 원래 다 가져야 맞는 거죠? 맞는데 아까 300이 아까 뭐 이게 이상하게 뭐 써놨습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 쪽으로 300 금액이 좀 크진 않아요. 300만 원 이게 추가 배당 해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그게 이제 이릅니다. 이 찐 땅의 짱화도 이 사람도 설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은행만 설정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판례가 보니까 요거도 설정을 보지만은 그 다음에 여분이 있을 때는 요거도 설정을 보겠다. 그럼 2016년도 1월 12일에 1월 22일에 요거도 설정을 보고 따지라 이 말이죠. 한 번 더. 요거는 늦으니까 놔두고. 자, 그럼 2016년 1월 22일을 보니까 2016년 1월 22일을 또 보니까 요거 하면 되겠다. 2016년 1월 22일을 여기 보니까 여기 하네. 여기는 4,500에 1,500. 자, 아까는 여기에 3,000에
어디죠? 아까 다시 보죠. 처음에 2002년도죠. 자, 다시요. 2002년도에 한번 따지고 그 다음에 2016년도도 한번 따주래요. 요거를 너희들 기준에서 설정을 보고 요거는 2순위 설정 봅니다. 2순위 설정으로 2016년 1월 달에 그러면 2002년도 한번 따져주고 2002년도 자 그래서 2002년도 따지는 것은 여기 보면은 2002년도가 여기 보면은 어디나 2002년도 자 요거네 3000에 1200이죠. 그럼 아까 2016년도 따져 2016년도 그럼 요것도 또 따지래. 따져주니까 4,500까지는 1,500가 준대. 아까 1,200을 주는데 3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게 300만원을 영자한테 안 떼줄 거를 떼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영자씨가 금액이 컸다 크면은 또 이제 또 따로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사례가 몇 개 더 있으니까 한두 개 더 있으니까.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 요겁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 3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확정일자 임차인도 전입 확정 입고로 건전한 설정으로 봐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소임차인이 배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그럼 이건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먼저 석동 먼저 봅니다. 한 칸 넘어왔어요. 석동. 22번 석동입니다. 22번 석동. 자, 진해구 석동을 보면은 이게 배당표를 잘 보세요. 보다 보니까 새마을 금고가 뭐 2억 5,800 가고 박씨가 상대적 소임자 1,500. 그 다음에 오씨도 1,500. 조씨도 1,500. 한씨도 어떤 1,500이 생겼습니다. 1,500이 4개 들어왔어요. 원래는 없는 건데. 자, 구독션 봅니다. 구독션. 구독션에 보면은 진해구 석동 1550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진해구를 보니까 석동에 이렇게 이제 뭐 낙찰이 다가오고 됩니다. 진해에 다가오고 낙찰이 되는데 임차인이 이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많은데 뭐 쭉 있죠. 있는데 요게 이제 배당표를 보면요. 여기 이제 석동의 배당표를 쭉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해갖고 이제 쭉 짜고 해놨어요.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배당표 마지막입니다. 배당표. 보면은, 자, 여기 봅니다. 요거 뭐 임차인에 세 사람은 있고, 나머지는 배당표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게 많죠?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조시부터 해서 많이 없습니다. 없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새마을 금고서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김태민 씨가 가져가고 박은희 가져가고 뭐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결론적으로 소액 임차인은 없다는 얘기죠. 없다고 했는데 우리 진짜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소액 임차인이 1,500씩 4명이 나오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와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은행의 설정 봅니다. 은행 설정. 새마을 금고 설정이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4월 1일로 보면은 2013년 4월 1일 보면은 2013년 4월 1일 보면은 4천만원에 1,400이죠. 4천만 1,40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4천만원에 1,400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4천이 넘어요, 보통. 5천, 4,500, 4,500, 5천,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당표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없죠, 지금. 금액이 아까 4천만원인데 넘어죠, 지금. 배당이 안 되면 이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보는데 구독션도 맞다고 한 겁니다. 했는데 실제 배당표는 1,500씩이 가져가죠. 박씨도 4,500, 오씨도 1,500, 조씨도 1,500, 한씨도 1,500.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좋아하나 그러면은 입찰 대행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받았는데 무배당 되는 사람 많아. 임차인이 많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쫓고 보내야 되니까. 그들이 되니까. 그런데 1,050 받아가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해피하죠. 저가 명당에서 돈 갖고 다닙니까? 낙찰자한테. 그럼 낙찰자가 명당에서만 인감 탁 찍어주면은 방을 빚기가 찍어주는 거죠. 그럼 4명은 명도를 쉽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원 줄 거 없어요. 여러 6가구인데 4명은 그냥 공짜로 명도 되는 겁니다. 어린한테는 나 6가구 명도해야 되니까 나는 머리 아프다. 주거비를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 4명은 공짜라. 이해가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근거냐? 자,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구독시험 보는 거죠. 진해구 석동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낙찰이 돼가지고 본께는 은행도 임차인도 많네, 설정도 있네 이라고 이제 당연히 요거 보죠. 요거 보고 넘어갑니다. 아이고야 이 골치 아프네. 요게 요 사람들을 이제 명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건 더 치더라도 일단은 큰 게 벌써 6명 나오죠. 근데 아까 4명 받았잖아 지금. 그럼 2명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 이거는 상대적, 자 다시요. 이 배당표를 보면은 이 배당표인데 요번에 팔리면은 이게 매각대금이자죠. 요거는 플러스 됩니다. 이 한 달 정도 예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집행비용, 요거는 이제 경매는 사례 한 700만원. 총대 메고 내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 배당 금액은 5억 7,800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과금에 좀 빠른 게 있는가 봐요. 40만원 받아 좋다. 새마을 문구가 이제 100% 받아요. 100%. 배당비율 100%입니다. 100%. 다 받아갔어요.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나오는데, 요럴 때 이제 누구를 계산할 거면요. 요거 계산합니다. 이거 강의 끝나면 또 전화가 막 옵니다. 또 문자도 오고 막 와요. 잘 모르겠다고. 잘 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션을 보고 이렇게 배당을 하죠. 여러분들은. 여기 봅니다. 느껴가지고 이렇게 보죠. 요번에 이렇게 팔리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새만고 다 가져가고 김태미도 가져가고 요것도 가져가고. 자, 요때 봅니다. 3번 잘 보세요. 이걸 하나 설정을 바라고. 설정.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구간에 있어요. 이 설정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김태민 씨라고 봅니다. 김태민하고 박은정 봅니다. 김태민, 박은정. 이 사람들이 배당할 뭐 힘이 있죠. 이리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상대적 소임차니까 빼가 삐니까 박은정 씨가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에. 알겠죠? 이 사람 받아가는 건 지장 없어요. 5천만원. 받아가는 지장 없는데, 박은정 씨가 아까 1,500씩 4명 빼가 삐면 6천이 빠지니까 지도에서 빠져나와요, 지금. 안 그래요? 이 사람 필요하죠. 이 사람 제일 싫어하겠구나. 여기서 거의 다 빼가고, 여기서 조금 빼가죠. 밀리비니까. 앞에서 주워 가버리니까. 여기 중간에 아까 6천만 빼갔잖아. 1,500씩 4명인가 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밀리버리죠. 임차인이. 자, 그러면은, 이 김태민을 잘 봅니다. 김태민하고 요 세 사람은 거의 다 같은 구간. 아까 뭐 2, 3년만 바뀐 게 있죠. 그 구간인데, 김태민을 잘 봅니다. 김태민 씨를 보면은, 임차인의, 이제, 김태민을 보면은, 2014년 3월 10일이다. 이거를 이제 설정을 보는 거예요. 5천만. 자, 그러면은, 원래 은행은 2013년 4월 1일인데, 요거도 봐야 되지만은, 2014년 3월 10일도 설정을 보는 거예요. 요놈을 설정 보는 거예요. 그럼 2014년 3월 10일을 볼 때는, 은행 언제죠? 2013년 4월 1일이고, 됐네요. 자, 그러면은, 2014년, 아까 3월 10일입니까? 자, 다시. 김태미 아까 며칠이죠? 2014년 3월 10일. 은행은 2013년 4월 1일. 그죠? 2013년 4월 1일. 자, 은행은 여기에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걸려버렸죠? 임차인이 안 걸렸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2014년 아까 3월 가는 이 사람 김태민 씨는 이쪽에 누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4,509안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럼 4,500 아직 걸린 사람은 1,500 준대요. 4,500.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에 여기 보면은 4,500 걸린 사람 찾습니다. 4,500. 자, 네 사람 걸리죠? 그럼 이 사람은 없음이 아니고 1,500씩이 4개 나가는 겁니다.
아까 김태민 씨를 이제 설정을 보고 그 구간에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게 1500씩이 생겼습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5천짜리도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쭉 70만원, 그 다음에 아까 김태민이 가져갈 겁니다. 이게 나머지도 가져갈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0이 이게 4명이 붙은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김태민도 건전함을 본다. 오케이, 됐죠? 자, 그게 이제, 이게 지지옥션도 그렇고 굿옥션도 이거를 전산이 커버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굿옥션 한번 볼까요? 지지옥션 18에 1550. 자, 여기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은, 권리 분석 그런 게 있어요. 권리 분석. 이게 한번 돌려봅니다. 요번에 팔리면은, 이렇게 해서 쭉쭉 되는데, 배당을, 이게 새마을공 가져가고, 그 다음 1억 5천을 다 주는 걸로, 5천을 다 주는 걸로, 나머지는 없는 걸로, 4,500 다 제로죠. 배당은 없잖아, 지금. 그죠? 이 4,500이 아까 있었죠? 이 네 사람. 아까 있어요. 배당표에는. 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굿옥션이나 지지옥션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이 전산에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내가 굿옥션 전화했거든요. 상대적 소액 우선 소유자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업이니까 하고, 아마. 그걸 모르니까 이 전산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지가 얘를 해야 개발해 드치는데, 못하니까 두 군데 다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런 게 나오면은, 저는 이제 이러죠. 여기 딱 보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구독서 봅시다. 보고, 저는 웃는 거죠. 아, 저거는 명도가 너무 쉽겠네. 이러고 웃습니다. 상대적 소유인 편이 있으니까 4명은 그러면 공짜입니까, 명도가. 그럼 2명만 어떻게 잘 하면은 이제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은행에서 남는 게 나와야 돼. 임차인도 남는 게 나와야 돼.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얘를 자꾸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요 보면은, 요런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다 가져가고도 임차인이 가져가죠. 그럼 요거를 또 따져봐야 돼. 은행 근저당처럼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게 제로다. 예로, 요서 가져가도, 요도 90%면 가져가. 다 못 가져가고. 이는 제로라. 그럼 따질 것도 없어요. 이해가죠? 따질 것도 없는데, 이제 은행이 이제 100% 받아가고 넘칠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요런 경우에는 은행이 부족하다. 21에 967. 요럴 때는 안 나타납니다. 21에 967. 967을 봅니다. 그럼 요럴 때는 김해 내동에, 그죠? 내동에 다가구가 나온다고 저쪽 해갖고 쭉 보면 임차인이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은행에서 가져가고 은행에서 지금 조금 모자라죠, 지금. 없죠, 예상한게. 이럴 때는 안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요거처럼 남을 때, 요 수원 봅니다. 수원에 21에 48이요. 자, 요 보면은 영통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것도 다가구 원룸에 아주 좋은 게 있네, 그죠? 어디 삼성전자 옆인가 아주 좋습니다. 나 보니까 절반에 떨어졌다. 임차인도 15억이다. 많다, 그죠? 자, 근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자, 은행에서 100%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이유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마 여기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유가 여기서는 한 2억까지 막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하여튼 요거를 보고 또 따집니다. 이 사람도 배당이 나오잖아, 지금.
그럼 요거를 건전하고 똑같이 보고 날짜를 계산해서 한 번 더 상대적 소액 임차인갖고 요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금액이 워낙 커서 안 되겠는데 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간다.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가져가고 뒤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해갑니까? 자, 넘어갑니다. 하나 더 뭐 기미 외동이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되거든요. 21에 10 1419 자, 기미 외동도 이렇게 보면은 5,400에 뭐 3차가 됐습니다. 외동에 요것도 임차인이 많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 글을 봅니다. 보다가 이리 보다가 은행에서 아이고 가져가고 뭐시 가져가네 임차인 쪽에서 가져가죠. 그럼 그때는 이제 요게 요거를 따지보고 요거 따지봅니다. 설정으로 보고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 돼요. 그럼 특히 요즘 금액이 또 작으니 그렇고 김서연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죠 지금. 그럼 뭐 김서연 씨 거도 따져봅니다. 김서연. 그럼 김서연 씨가 요 있네. 김서연 씨가 2017년 12월 26일이니까 2017년 12월 26일이니까 그때도 뭐 배당할 게 없는가? 2017년 12월 16일 이거 들어가죠. 5천만이야 1700. 그럼 그거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제로가 아니고 5천만 이하의 1700 없네. 이 7천이고 1억짜리 안 되겠네 이게. 그죠? 나도 상관이니까 놔뒀고 안 되겠네. 5천이 넘죠? 그러면은 이제 배당표들은 막 같이 들어갑니다. 요거대로 할 걸 끝낸다. 이해가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재수강을 하든지 1년 수강을 끊어가지고 아예 딱 마음 먹고 나만 원장님을 뛰넘어야 되겠다 하고 경매를 독하게 경매를 합니다. 평생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평생회원. 지금 평생회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평생회원은 기존 수강료 이제 200만원이니까 기존 낸 게 있으면 빼깁니다. 빼고 이제 그렇게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한테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 90만 냈다 하면은 110만원 못 되는 되죠. 그러면 평생회원 들어옵니다. 자, 23번입니다. 그래서 방금 자 그런 거 상대적 소액 임차인 그 요렇게 1,500씩이 4명씩 이렇게 이제 막 이게 들어오는데 이 근거는 어디 있느냐? 소액 임차인은 기준일자는 건장권자는 물론이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해가지고 법원 행정처, 법원 실무제요,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의무 편람, 그 다음에 사법행정학회에도 이런 자료가 판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선에서 지족세나 틀리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냐 보니까 상대적 소임자하고 또 플러스 요거 24번처럼 토지와 은행에서 건물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막 벌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냥 봅시다. 여기 보면은 건물에 자, 봅시다. 다시 이거를 보면은 강북구 수유동이네, 그죠? 강북구 수유동 20에 107346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연말 10월달에 팔렸어요. 팔렸는데 물건이 막 건너게 하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쭉 차이 있는데 설정을 보면요, 뭐 간단합니다. 토지를 보니까 2016년 토지입니다. 요거는 원래는 대구회사가 아니고 원래는 강구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채권 MPL을 대부업체에서 샀다 이겁니다. 자, 샀는데 요때 땅에 대해서 수입해서 2016년도에 설정을 5,400을 하고 건물에 보니까 건물의 설정은 또 2017년도라 똑같죠?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수협에 원래 땅에 대출이 나갔어요. 땅에 요 오른쪽 수협이죠. 대출이 원래 나갔는데 신축해가지고 이 사람이 담보를 준 겁니다.
그 수입을 더 빨리 잡았어요. 임차인 들어오기 전에. 잡았는데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세입자가 똘똘똘똘 들어오는 거는 요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수협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다 넘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5억 6,400에 대해서는 땅하고 건물하고 낙찰가에서 무조건 가져갑니다. 시효상 없잖아요. 건물도 다 늦으니까. 물론 땅도 너무 빠르고 건물도 늦다고 했지만은 1년 늦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세입자가 줄줄 들어오기 때문에 땅 건물에 5억 4백을 공동담보를 해서 가져가는데 누가 12억을 사면 세입자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요 사건에서 건물의 설정일자가 이게 설정일자가 예로 작년이다. 2020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세입자도 전부 다 빠르죠? 이게 뭐 전부 다 날짜가 막 빠릅니다. 이게 빨라요. 빠르면 어디 되느냐? 이게 빠르면은 이게 4억 2,500이니까 땅에 대해서 가져가는 건 지장 없어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따지거든요. 건물은 또 건물로 따집니다. 요 건물 요것하고 제시야까지 합쳐가지고 여기서 예로 50% 팔렸다 그러면은 예로 4억인데 50% 팔렸다 그럼 2억가 낙찰가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예로 4억 5천이다 그러면 2억 5천 모자라죠? 설치 늦어버렸죠? 그러면 2억 5천 낙찰가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우리 온라인반에서 엊그제 원장님 구독션의 배당표하고 구독션은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다 인수라 하는데 지적세는 한 사람만 인수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자, 그래서 구독션은 3명 다 인수죠. 지적세는 한 명만 인수래. 그럼 낙찰 입장은 상당히 크죠. 2억 1천이 지금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한 사람만, 그럼 지적션 보는 사람은 2억 1천은 문제 없고 나 2억 4천만 물면 되구나 이러잖아요. 지적세는 이게 4억 5천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만 보는 사람은 요거 보고 덜렁 들어가 된다고.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그럼 요것도 맞느냐? 요것도 틀렸어요. 요것도. 두 개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2020에 10820. 자, 위에 봅니다. 그러나, 25번. 은행의 토지와 건물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배당액을 산출 별도로 하는데, 즉,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주택은 구독션은 3명이 4억 5천 전액 인수다. 지적세는 1명만 2억 4천 인수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낙찰가가 예로 2억 2천이다. 그러면 인수를, 4억 5천 하면 6억 7천 되니까 안 들어갈 거고, 지적세 계산하면 2억 4천, 2억 2천이면은 3억, 4억 6천이니까 또 들어올 거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합니다. 토지에 먼저 설정 후에 신축 건물의 선순 임차인의 3명이 전입 확정한 후에 건물에 은행에서 추가 설정을 하면은 대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데 보통 토지 낙찰가에 은행에서 선배당 받고 건물은 임차인 중에서 빠른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고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의 인수가 된다. 낙찰가율 감안해서 토지 낙찰가는 1억 2,500 전액 배당을 받고 건물은 9,500은 임차인이 받는데 4억 5천에 9,500개 3억 5,500 정도는 인수가 된다. 참 이런 결론을 써놨어요. 제가.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 보면은 이제 사건을 자, 실무전 2020에 10820. 이게 신축 건물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축 건물에. 자, 보세요. 이 성산구 주택이 경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주택이 나오죠. 이게 이제 경매가 나오는데 문제는 6억 7천짜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2억 1,900이니까 제가 전화가 몇 통 받았어요. 예. 그 집도 새 집이니까 지은 지도 뭐 한 5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2억 얼마 된 게네 관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옛날에 수료생이 뭐 전화가 온 사람이 있어요. 자, 봅니다. 근데 구독션에서는 3명 다 인수라고 다 써놨어요. 3명 다. 4억 5천은 인수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은행의 설정이, 자, 설정을 잘 봅니다. 설정을 보면은 이 토지 등기부는 2015년도인데 농협에서 건물은 2019년도 4년이죠. 4년이었습니다. 19년도고 땅은 2015년도고 자 이런 거요. 15년도에 대출이 나왔습니다. 땅만 담보 잡고 나왔는데 어느 날 주인 와서 나 건물 지어서 좀
여기 임대를 놨고 새 집을 지어야 되니까 승낙해달라. 승낙해줍니다. 은행에서. 그럼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은행에 당부를 하거든요. 딱 건축 사용승인 받은 우리한테 와서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땅 그 설정 그대로 2층에다가, 건물에다가 추가 설정을 딱 해야 됩니다. 이래 했는데, 얘 해놨고, 그러나 또 세입자가 안 들어오거든. 세입자부터 딱 넣고 옵니다. 주로 그래요. 주로 은행이 늦가요. 그 은행에서 맨날 뒤다볼 수 없는 거고, 주인을 믿고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4억 5천, 3명을 임차를 놨고, 이제, 이게 4년 뒤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래요. 그럼 만약에, 요게 지금 33%니까, 요게 낙찰이 되죠? 요게 2억 1902억 2천 낙찰이 돼버리면은, 토지는 3억 8,200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낙찰가율이 33%죠? 그러면 2억 얼마에 3억 8,200의 토지 가격에 요게에 33% 계산합니다. 그럼 요거는 누가 가느냐? 은행이 가져갑니다. 집을 사람 없어요. 자, 그럼 건물은 이게 2억 8,400하고 미등기하고 한 2억 한 3억 되겠는데 3억에서 뭐 33%면 한 1억 되죠. 9,900. 그럼 1억은 누가 가느냐? 그럼 그거는 건물 등기부가 2019년도고 이 세입자가 빨라요. 이게 이거 빠르죠? 이것도 빠르죠? 이것도 빠르죠? 또 이거는 빠른데다가 날짜가 전입 확정이 더 빨라요. 세 개 다 배당 요구도 잘 했어요. 잘 했습니다. 배당 요구는 신경 없고 요 3명 중에서 1등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여혜영 씨가 1등입니다. 연도상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신성용 씨고 손민경이가 뒤따라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혜영 씨가 1억 2천을 받아야 뒤에가 줄을 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건물이 1억 2천이 되느냐? 자, 주판하고 보니까 이렇네요. 자, 토지가 3억 8,200이고 요번에 낙찰이 이렇게 되면은 1억 2,500 요거는 노벨 가장 이거는 12억 상 없어. 세입자들도 여기 대해서는 먼저 땅에다 딱 잡아놨으니까. 자, 건물은 2억 8,800 현재가 떨어져 갖고 9,500입니다. 토탈이 2억 2천이니까 9,500인데 여혜영 씨가 전입 확정이 빨라요. 은행보다. 그럼 여행이 가져갑니다. 농협에서는 건물에서는 제로예요. 땅은 농협이 가져가고 건물은 여행이가 9,500 가져갑니다. 그래서 2,500이 모자라는 거고 요거 이제 1억 2천이니까 모자라죠. 나머지 9천, 2억 4천은 10은 못 받죠. 전입은 빠른데. 그럼 인수가 됩니다. 그럼 인수가 3억 5천5백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내용은 알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게 계산.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억 5,500이 맞는데 구독선처럼 다 받는다, 다 인수다. 그건 잘못됐어요. 여행이가 1억 2천이 아니고 아까 본 게네 9,500 받아버린 건물에서 받죠. 그게 이게 2,500입니다. 여기 결론적으로는 요게 2,500이고 요거 맞고 알겠죠? 그럼 요거만 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요거도 2,500이 인수고 그 다음에 요거는 9,000이 인수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이제 토지와 건물의 설정이 늦을 때는 건물은 이제 임차인은 건물을 보고 따지거든요. 토지 안 따집니다. 건물 따져갖고 이제 먼저 팍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100% 낙찰자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배당은 3억 5,500이 인수니까 요번에 2억 2천에 낙찰 받으면은 3억 5,500이 인수니까 5억 8천에 7,500에 낙찰이 된 게나 마찬가지다. 그러죠? 3억 5,500, 2억 1천. 그죠? 2억 1천, 3억 5,500. 5억 한 7천 정도.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5억 7천 정도 낙찰 받겠다. 그러면은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가 틀렸어요. 아까 상대적 소유임차할 때 틀렸고, 둘 다. 그럼 요거도 좀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설정일자 다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전산에서 안 맥히는, 전산 작업이 잡으려면 싹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중에서 이런 게 이제 안 돌아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거 바꿔줍니다. 요거를 내가 이제 구독시에 지도션 갖다 주면은, 데이터를 주면은 저거 다 읽어보고, 틀렸네, 미안합니다. 그거 이제 싹 바꿔놔간다. 잘 안 주지, 내가. 웬만하면.
경매 좀 배하라고. 구독성, 지속성 100%다 전사 다 돼버리면 여러분들 경매하고는 오겠습니까? 그만, 해당받아 콩 들고 다 나오는데. 그죠?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있죠? 임금 채권 쌓고, 그 다음에 뭐, 국세 법정기일 빠른 거, 당에서 빠른 거,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공매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남구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집에서 보실 분은 이제 보는데, 금액이 조금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틀리는데,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낙찰가 여기서 조금 틀리더라고요. 한 돈 1,000만원. 그냥 결론은 뭐 비슷하게 조금 가는데, 수정하실 분은 해보세요. 어떤 눈치껏 해가지고. 이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틀렸어요. 이 정도. 네, 틀렸어요. 자, 됐습니까? 요거는 시간 남아 돌아올 거고, 아마 조금 약해가지고 안 되겠어 넘어갑니다. 요거는 집에서 해볼 사람 해보세요. 그래서 3억 5백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3억 5백이 아니고, 인수가 4억이네. 4억. 인수고 낙찰가 2억 천이면은 6억 천이다. 이게 6억 천. 6억 천이 4억이다. 인수가 4억이다. 이게 인수가 4억이 나오더라. 이상규만 1억 1,000만원 배당받고 4억이 나오더라. 자, 요거는 깊게 공부하실 분이 보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